아니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예전에는 그 석굴암이 습기도 안 차고 뭐 완벽하게 보존 상태가 돼 있었는데 오히려 현대기술이 들어가고부터 보존이 안 된다.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존과학의 문제인데요. 어떤 시대든 간에 보존과학은요.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기술로 자기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? 100년 지나면은 저 사람들의 기술은 형편없는 거였던 것이었죠. 석굴암도 허물어져 있던 것을 일본 사람들이 1913년부터 15년까지 그걸 복원을 했는데 자기들이 뭘 그때 얼마나 알았겠어요. 전면 재조립하면서 콘크리트를 발라버리고 배수구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버렸거든요. 원래는 그게 이렇게 막혀있던 것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통풍되는 구조였을 것이다.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계속 안에서 왜 이렇게 습기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그 이유거든요. 그럼 원래 모습은 무엇이냐? 그걸 밝히려면은 허물어져 있는 형태만 가지고 부족하고요. 그 당시에 만들어낸 단위, 요즘 같은 우리 미터기 있지 않습니까? 한 척, 두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비율을 정확하게 몰라요. 그래서 예전에 일제 때 그 요네다라는 사람이 그걸 한번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안 맞거든요. 이게 일제 때는 석굴암 복원할 때 어떤 걸 떠올리냐면요.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? 돈왕석굴 내지는 서역이나 중국에 있는 석굴들을 떠올리면서 석굴암을 거기에 맞춰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게 대부분이죠. 그래서 일제 때 미륵사지도 보면 엉터리 석탑도 막 복원했다가 결국은 지금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? 이게 비일비재해요. 그럼 이거를 엉터리야 다시 재복원해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. 하고 있죠. 지금도 계속 논쟁 중인 게 복원이 완벽했다면은 그렇게 제습기 돌려서 물을 뺄 리가 없다는 것이죠. 계속 안에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석굴암 보면은 그 안에 금강유적사상 보면은 이거는 한국인이 원래 그리고 있었던 불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양한 국제적 기술에 들어갔을 것이다. 하지만 어떠한 레퍼런스가 없는 겁니다. 석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이야 다 시방서가 있지만 고대에는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어떠한 척으로 프리메이슨이나 많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미륵사지도 보면 마찬가지인 게 원래 허허벌판에 있었던 거를 복원하는 것보다 더 비싼 게 잘못 복원한 거를 허물뜨리고 다시 올리는 게 더 비싸요. 미륵사 석탑도요 한 20년 했었죠 복원을.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받아서 했는데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는데 복원하지 말고 제 지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또 더 발달된 미래의 과학에 놔두면 또 혹시 압니까 AI가 또 이렇게 해서 해줄지? 요즘에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 3D의 레이저라든가 그림으로 뭐 예전의 모습의 상상도를 뭐 올린다거나 이런 일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 복원은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방법론이 계속 바뀌어온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복원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목적성과도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복원 사업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근데 그 이유는 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여행자들은 갔는데 뭔가 그 상부 구조가 그럴싸하게 있어야지만 그곳을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.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복원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. 또 이게 재밌는 게 이 문화재 복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. 그 옛날이라는 게 고대 때부터. 기원전후 뭐 이렇게 되는 그 시기에도 우리 조상님들 걸 복원하자. 맞아요. 그 의식이 있었어요.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 기원전 2300년경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를 기원전 한 1200년경에 복원을 해요. 그러고 나서 그 복원을 했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기록을 남기거든요. 대표적인 인물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람세스 2세의 아들 가운데서 넷째 아들이 있어요. 넷째 아들. 이름이 카임 와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현대 이집트 학자들이 재미로 최초의 이집트 학자라고 불러요. 왜냐하면 이 카임 와세트는 피라미드들을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.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미 1000년 전 유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석굴암 지금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. 비슷한 건데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무너져 내린 부분을 실제로 돌을 새롭게 쌓아가지고 복원하는데 그 복원의 흔적도 고각적으로 확인이 돼요. 특히 이제 우나스 피라미드라고 하는 피라미드에 가서 남면을 보면 돌이 되게 여러 겹으로 막 보이는데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원래 피라미드가 지어졌을 때의 돌이고 신왕국 시대에 복원했었던 부분도 있고 현대에 와서 복원한 부분도 있고 이게 층위가 다 보입니다. 원래 고대부터 뭐 삼국사기 고려사 이런 데 보면은 아무리 탑을 잘 쌓아놓고 사찰 이런 걸 잘 만들어놔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너지거나 부서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그 시대 복원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시대 원형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복원을 하기도 하고 혹은 후대에 이미 모양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걸 다시 복원하기도 하거든요. 이제 그런 이제 후대의 그 모양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원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냐?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 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맨 밑바닥에 중숙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중도에 이런 사정 때문에 무너져서 다시 쌓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을 탑 밑바닥에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까 이제 미륵사지 탑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경우인데 미륵사지에는 동탑이 있고 서탑이 있어요. 근데 동탑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고 서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15년 당시에 이 돌이 서 있었는데 원래 한 9층 정도였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6층 미만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.
근데 무너져 갈 것 같으니까 요걸 일제시대 당시에 이제 최첨단 공법인 시멘트 공법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. 그게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남아있는데 굉장히 좀 보기 흉하거든요. 근데 요걸 나중에 이제 2001년부터 복원하게 됐는데 요걸 돌을 다 드러내고 나서 밑에 보니까 맨 처음에 탑을 세웠을 때 백제 때 그때 그 사리정구라고 해서 탑을 만들 당시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탑돌이 하면서 넣었던 보석이라든가 장신구 그리고 기록이 발견된 거죠. 그게 이제 2009년에 발견이 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백제 때 만든 어떤 과정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 서탑을 최종 완공한 게 거의 한 20년 걸렸습니다. 2019년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저게 완성한 거야? 싶거든요. 왜냐면은 9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6층까지만 딱 해놓고 반대쪽은 제대로 이렇게 모양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무너진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. 그거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. 그걸 억지로 만든 게 미륵사지 동탑입니다.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동탑을 쌓았는데 지금도 이 동탑을 3년 동안에 복원한 건 최악의 복원이라고 얘기해요. 아무 근거가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. 그냥 새로 탑 지은 거네요, 그냥. 그렇죠. 색깔도 그냥 하얗게 뭐 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이거 한번 해놓으면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복원이고 이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해놓은 게 이제 서탑 6층 정도까지만 나는 데까지 딱 복원한 거죠. 동탑과 비슷한 게 이라크에 있습니다. 이라크에 지구라트라는 게 있잖아요. 성경에서 바벨탑이라고 나오고 환상적으로 된 거.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구라트거든요. 신전이라고 보는데 그 70년대에 사담 이 자기의 정권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이라크라는 정체성을 강요하고 싶은 거예요. 이라크는 정체성을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잡은 거죠.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에 아마 복원을 할 겁니다. 지구라트를. 복원을 하는데 너무나 현대식으로 발라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봐도 너무 멋있어요. 누가 봐도 이건 현대예요. 특히 계단 올라가는 데를 쫙 쌓았는데 그거를 진짜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좀 욕을 먹고요. 반대로 손을 안 대고 자연스럽게 돈 게 이라크에 가까운 이란 쪽에 초가잔비르라는 데가 있거든요. 거기에는 기원전 한 1500년 전에 만든 가장 원형에 가까운 지구라트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기단만 손댔어요. 서탑처럼 무너진 거 그대로 뒀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사담 후세인 시절에 복원된 지구라트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인데 그래도 의외로 꽤 잘된 복원으로 평가받기도 해요. 아, 그래요? 예, 왜냐면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그냥 모래 언덕처럼 남겨져 있었는데 거기에 외벽을 좀 세운 건데 사실은 어느 정도 근거들이 있었고 또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 유적이 파괴되지 않았어요. 왜냐면은 만약에 그냥 그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은 그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군이 들어와서 아마 거의 다 부셨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. 그럼 미군이 왜 뭐하러 왜냐면 그게 딱히 유적처럼 잘 보이지 않으니까. 심지어는 복원된 지구라트 역시도 상당히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. 그 전쟁 당시에. 근데 그래도 어쨌건 형태가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겨지지 않았을까. 사실은 모든 이 관광 자원이라는 것과 함께 철저하게 문화재는 현재성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동탑 이야기하셨는데 경주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. 월성지구에 월정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. 사실 그게 요즘에 황리단길로 떠서 엄청 유명한 데거든요. 근데 문제는 그게 근거가 없이 복원됐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고려시대의 월정교에 대한 기록 보면 이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달빛이 비치는데 무지개처럼 보인다고 아치형이죠.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아치형 흔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발굴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무 다리를 만들었고 이제 그 지붕이에요. 지붕은 철저하게 상상력에 의존해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관광자원으로는 최고인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. 근데 더 큰 문제가 거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되려면 철저하게 원래 원상태를 훼손시키는 복원을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관광자원도 중요하다. 다만 복원하더라도 쉽게 해체할 수 있게만 하자가 저희 현재의 답인 것 같아요. 공공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집트에서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사례가 있는데 기자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 중에서 제일 작은 멘카우라 피라미드의 외장석을 복원하려고 이집트 정부가 시도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외장석이 굉장히 특이해요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피라미드의 외장석은 하얀색 석회암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멘카우라 피라미드는 하단부는 화강암으로 만들었거든요. 근데 외장석이 있고 그 외장석이 일부는 남겨져 있고 떨어져가지고 피라미드 주변에 널려 있어요. 이집트 정부는 조금 더 멋있게 만들려고 피라미드를 그 떨어져 있는 화강암 가지고서 붙이겠다. 붙여가지고 외장석으로 복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. 왜요? 왜냐하면 분명히 떨어진 건 맞는데 지금 그 떨어져 있는 그 외장석들이 실제 어떤 위치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거든요. 기술적으로. 지금 현재 기술로는 피라미드의 어느 부분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충 맞추겠다는 얘기였어요. 그러니까 이게 원형 그대로의 복원은 아니란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근데 그 비판을 다행스럽게도 이집트 정부가 수용을 해가지고 복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. 유적 복원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대성을 띠고 있다라는 교수님의 말이 와닿는 것이 그 시대의 주론이 무엇이냐, 복원하는 과정의 주체가 누구냐, 여론은 어떠냐,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복원 방법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는 건 확실히 없는 것 같고 완벽한 복원이란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